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XR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XRP 현재 0.24% 상승한 212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지지 구간 삼고서요. 자, 그런 다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구간까지는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전에 이 저항대에 막혔어요. 이 저항대에 막히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요 이 라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 이후에 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요 이전 고점부터 해가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라인을 계속 잡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한 저평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전부터 계속 공매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청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중간에 와서 아시다시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히려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유가가 올라가죠.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반등을 시도했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때 당시 밈코인들,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밑에 부하들이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또 뭘 봤냐면요, ETF의 흐름, 자금 흐름을 봤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코인시장 자체는요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인데, ETF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ETF 자체가 장점이 뭐냐면요, 상승할 때는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때는 하락의 베팅입니다. 자, 이게 ETF 자체가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 해서 유동성 자체가 아래 위로 다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ETF 자체가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ETF에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상승의 베팅을 두고서 들어온 거고요. 곧 밑에 이제 알트코인, 밈코인들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쐐기를 박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시에 이제 코인시장, 암호화폐 시장 자체 법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 예. 자,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차례 좀 올라갔다가 저항대 맞고서 잠시 조정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일자로 높여가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요 이 구간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나온 이슈는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더 있냐,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들이 자,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이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전 세계의 은행은요. 보시다시피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위험 가중치가요 1250%. 그러니까 자산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비트코인을 품에 안으려면 이 정도의 또 현금을, 이 정도 가중치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된다. 그 은행이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요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젤 하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목표가로 지정해 놓고요.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매수가는 현재 구간도 사실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밑으로 빠졌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추가 매수가로 지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략대로 가시면 우리가 코인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에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즉 단기 수익 관점에서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하자. 자, 그리고 만약에 빠졌잖아요. 그럼 추매를 들어가죠. 그러면서 자, 원금이 회복이 되면요.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자, 요게 여러분들 원칙입니다. 원칙.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우리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라는 건 솔직히 꿈이 아니라 현실로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지금요 코인 시장 자체는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전략대로 원칙만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코인 시장 여러분들 사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손실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